그 화학물질들은 폭발 화재 노출되는 사고 가능성이 있죠. 남구 주민들, 울산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실 조금 끔찍하네요. 개인이 하는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단체장은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예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근데 조금 욕심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산동 주민 강미라입니다. 지난 7월에 공원시설에서 해제된 야암 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원 존치냐 개발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공주택단지 개발이냐 존치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던 야음지구 개발에 대해 울산 석유화학단지에는 그 보시다시피 정유공장, 화학공장,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공장들이 그러네요. 실제 이제 생산뿐만이 아니라 취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물질들은 폭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재, 그리고 또 누출되는 사고, 이게 뭐 그런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죠. 그런 누출되는 물질들은 이제 유독성,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이 주로 많고요.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 남구 주민들, 울산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공장지대,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에서, 공대에서 날아오는 유해물질, 미세먼지,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차단벽 같은 게 공해 차단 녹지가 필요한데, 자, 바로 앞에 이제 시가지가 보이고 중간에 녹색띠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너머로 바로 이제 그 석유화학 공단의 굴뚝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녹지띠가 말하자면은 공해 차단 녹지, 이렇게 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저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 녹지 부분이, 대신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저 거죠. 녹지대를 드러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공해로부터 네.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는 형상으로 이게 옥동묘지공원부터 울산 대공원, 그리고 서남 호수공원, 저쪽은 되게 넓어요. 두터운데 네. 근데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야암근린공원 부지가 그 공해 물질 이동 방향의 가장 길목이죠. 그렇죠. 그 화살표 보시다. 네. 그리고 그 길목이 가장 취약해요. 그 취약한 데는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보강해야 될 자리를 거꾸로 그 녹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말 이 심각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도 이야기를 네, 듣고 네. 나니 네. 야암근린공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원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끔찍하네요. 저 인근이 이제 삼산, 달동, 뭐 야암동, 대연동 이런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 사는 이제 주민들도 문제지만 삼산은 진짜 울산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지방자치단체야말로 그 환경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걸 무너뜨리고 타협하고 가는 순간에 저는 미래 세대의 어떤 희망도 같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해제로 개발과 보존에 논란이 있는 야암 근린공원에 대해 진보당 울산시당이 울산공단의 환경세 10%를 확보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그 야암 근린공원의 숲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약 한 2천억 원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교통, 환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국가에서 15조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게 되는데, 그 중에 7조 원 이상이 울산에서 걷어가는 돈들입니다. 왜냐하면 울산 인근의 그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이 그 대가로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적어도 10% 정도는 그 지역의
그 공장의 어떤 대기 오염으로부터 그 황폐화되고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쓰여질 수 있도록 10% 정도는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는 법을 이번에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0%면 7천억 원이라고 보는데 그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경부 예산 속에서 이미 이렇게 많이 이제 환경세로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한 1,000억 원 정도라도 이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주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입하는 뭐 지방채를 발행하든 예산을 절감하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이 시민의 숲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예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니다. 아예 저는 울산시에서 이 아파트라는 발상을 하지 않고 이러한 이 울산 지역의 공해가 그거로 인한 이 환경 피해가 심각함을 이 정부에 호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했다면 저는 1,000억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야암 근린공원 문제는 역대 그 울산시장 그리고 시민들이 뽑은 이정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죠? 근데 조금 욕심도 욕심? 있습니다. 욕심을 뭐냐면 이 이제 근린공원 부지 외에도 그렇죠. 지금 야암동 변전소 사거리 근처를 네, 보면 네. 아예 녹지가 없는 없어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그 구간들도 저는 1차적으로 숲을 조성함과 동시에 저는 국가에서 그 세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강해 나가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집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저도 현장을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말 이 야암 근린공원이 중요하고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야암 근린공원을 시민의 숲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들의 그 미래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야암 근린공원을 시민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